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오승철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란 말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농지가 주택이나 소매점, 관광사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땅은 줄고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어서 제주도가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의 내용과 쟁점 사항을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효 전국농민의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농지 면적은 53,300헥타르로 10년 전에 비해 약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도 면적의 10배 정도가 사라진 건데요. 양치석 국장님, 도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도내 토지가 한 1,849km², 즉 필지로 하기면 82만 5천 필지 중에 농지가 한 30%인 26만 7천 필지가 농지가 되겠고, 그 농지 중에 한 20% 정도가 그 도내에 거주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1,000헥타 정도. 그 다음에 그 비거주자 농지 중에 또 외국인이 한 0.5%지 0.4% 정도에서 한 200헥타가 외국인이 저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허창옥 의원님도 직접 농사를 지으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뭐 도의원이기에 앞서서 농민이신데 이처럼 뭐 도의 거주자라든가 외국인까지 농지를 취득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발붐이 일면서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그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어쨌든 그 농지법이 시행이 1996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농지법에서는 보면 농업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게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금지되어 있고, 이게 부득한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뭐 징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 우리 도에서 그 부재 지주자 농지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36% 정도 됩니다. 이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제주에 농지가 있는 어느 곳 불문하고 지금 불법 임대가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불법 임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농지 전용 뭐 다른 사례도 있을 텐데요. 고성효 위원장님, 그 농민의 입장에서도 우려가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는 농지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고, 농지가 줄어들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민들이, 정부나 시민들이 필요한 생산량의 농산물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결과, 그게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돼야 된다는 것에는 그 당위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좀 살펴볼 것은 지금 농지를 그 전답 과수원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그 실제로 경작되고 30년 이상 그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비전문가라서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또 사실상 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철마다 농민들이 재배의향 조사하면 신청받는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농지의 개념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명부상에는 임야라든가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농지로 활용하는 것까지 농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같은 개념 안에서 농업 생산을 같이 봐줘야 이제 도의 입장에서도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은 답변을 드리면 어르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만 하더라도 전과 단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26만 7천 피치가 있고 이런 부를 방대한 작업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2017년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 뭐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그 농지 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뭐 그 우지 부장님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농지 전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취지가 난개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이 농지법하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 또 건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농지를 이제 전용을 하면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농지를 전용해서 뭐 산업 기반 시설 해가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주민 소득도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흥 같은 경우에 농지에다가 별장이 지어져 있으면서 아주 그 볼성 산업계실이 주민들과 이제 위협감이 있을 정도로 그 같은 것이 이제 자연 환경에 좀 지장이 있고, 또한 애월의 그 해안가에 보면은 우후죽순처럼 서 있는 이런 펜션, 그다음에 호텔,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주민들 고용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해안 절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좀 주민들 하여금 위협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그 도시에 토지 수요가 지금 토지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이제 비싸고 하기 때문에 천상 이제 그 도시 이외에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이제 도시가 이제 계획적이 아니고 비계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이 볼성 산업계에 드문드문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 때문에 제주도가 농지 기능 관리 강화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도 그 허창 의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4년 그 외지인이 토지 그 취득 조사를 표본 조사를 한 218피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121피지가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36%가 불법 임대하거나 그 휴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심각하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주 농지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 조사를 하고 이런 기능 강화 방침을 밝히게 됐고, 그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종전에 외지인들이 쭉 돈에 살지 않으시면서 특히 우리가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서 제주도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 자격을 목적으로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자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종전에는 대리인이 와서 해서 법무사라든지 중개인을 통해서 대리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농지 자격 여부를 실제 따져보겠다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데 그냥 주먹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농증천에 보면은 매해마다 작물별 소득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자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따져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농지 취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비거주자가 자격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뭐 1년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기한이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농지 전용을 들어와서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타목적으로 전용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느냐. 최소한도 1년 정도 농사를 지어봐야 본인이 어떤 경제성도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득률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기한은 둬야만이 두고 난 이후에 농지 전용 신청을 받되 그때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잣대를 대고 그 농업
전용 허가를 할 그런 방침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우리 우철 지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난개발, 고용 창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주도 농지는 아주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자원을 좀 지키고 또 후손들한테 이렇게 농업의 기능을 물려주는 것도 농업 정책의 일환이고 또 그 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아까 우리 정책위원장이 말씀하신 안정적 생산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와 방침을 하게 됐고 주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양치석 국장께서 농지의 기능 회복을 위한 3대 방침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방침 그리고 뭐 그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이게 그 본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고성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달성의 유무는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는 그 행정력이 덜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환영하고 다만 지금 그 1년 작용을 한 후에 전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 또한 높이 살만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농사라는 게 1년만 농사지어서 내년은 짓지 말아야지 하면 그 밭에 안 갑니다. 그리고 5번 갈까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거름 줘야 되는데 화학비료 주고 말고 돌멩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그래서 1년이란 개념은 농지로서의 개념을 이미 상실하기 시작한다. 그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1년의 기간을 지금 저희들이 그 농민들 의견을 좀 듣고 왔습니다. 1년은 무슨 5년이나 10년 정도 해야 자기가 자기 그 경작지로서의 그 관리 의무를 다하고 밭에 대한 의무를 농민도 갖는다. 그래야 밭이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농지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넓혀졌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 우철 지부장님, 그 제주도의 그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좀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거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농지 기능 관리 그 강화 방침에 대해서 뭐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엄격하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이 나온 주 이유가 뭐냐면은 난개발과 투기 억제책으로 이거 나온 것입니다. 이게 농민 보호는 그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이 방안이 과연 현실감에 좀 나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996년도에 그 농지법 그 당시하고 현재의 제주도는 매우 상황이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주도가 국지자주를 표방했고 외자 유치, 대규모 개발하는 가운데서 이 토지 수혜가 증대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중산간 그런 해안가 지역 개발 정책이 나오면서 토지 수혜는 지금 가능한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은 이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 도시와 농촌 간의 현재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 4배 정도 5년 전에 비해서 3, 4배 정도 뛰고 있고 일반 주거지 또 이번 주거지가 지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그 외곽지 이제 지목이 전인 자연녹지를 지금 거기서 건축을 들여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어떠냐? 농촌 도시 지역도 지금 올라봐야 한 50%. 가격도 지금 한 50만 원에서 평당 100만 원. 그럼 그 주변의 농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 주변의 농지가 전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가격이 이건 택지 특지 수준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또 이와 같은 것을 물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무차별하게 그냥 이렇게 2, 3억씩 나눠가면서 평당 뭐 한 2, 30만 원짜리 50만 원씩 받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그 투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도시와 농촌 간에 우선 그 가격 편차가 엄청 심하다. 도시는 그렇게 많이 올라도 되고 농촌은 오르지 말아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아직도 농촌에는 지금 5만 원짜리 지금 오른 것이 지금 10% 안 오른 지역이 참 있습니다. 일부 그 어떤 기능이 농지 말고 이게 주택지구로 있는 것이지 많이 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토지 가격 상승 논의를 그냥 투기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양치석 국장님께 이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반문하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 방안은 외지인들의 이제 제주도 소유를 이제 규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토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하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 훗날이겠죠. 하락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하락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가? 농지를 아주 싹 그냥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해서 농업 경쟁력과 농업력이 활성화될 것인가? 난 이것이 또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현재 작용 못 하시는 연로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토지를 솔직히 해서 2천 배씩 가지면서 작용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을 교육해야지 이걸 이제 서울 유학 가면 그 팔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영농을 해서 지금 땅 한 평을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작을 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이거 땅값 모르는 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양면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히 조절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뭐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장혁 의원님께서도 이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다. 적극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게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인건비로 조사 인원 인건비로 7만 원을 이렇게 고정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하루 일당이 7만 원입니다. 과연 인력이 이게 충원되겠는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사실 이 농지 관련 업무가 상당히 그 업무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지 전용을 할 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현장에 가서 이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서류 심사만 해서 전용을 해주는 이런 문제인데 과연 저는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한 인력이 이게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 아까 오철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농사 짓는 농민들만을 고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주의 그 토지는 사실 농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임야도 있고 초지도 있고 개발 지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가 향후 이게 뭐 10년, 20년 후에 과연 제주도의 모습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농지는 다원적 기능을 갖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가 추구하는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이걸 이게 이게 그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도 어쨌든 농지는 이게 관리돼야 된다. 왜냐 적정 수준의 밀감밭도 있어야 있고 적정 수준의 밭농업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식량작물도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농민들이 물론 이제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부분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제주도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지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격농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조사를 해볼 필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외지인 소유나 비농업인 소유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이게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라도 나는 이 농지 기능 관리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온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 인력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농지 기능 강화 방침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취득한 뒤에 바로 그 농지 전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지를 취득하고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전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허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전용 규제 기간을 3년으로 뒀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뭐 전용 규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허창호 의원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하면서 단연생 이제 작물들은 뭐 2년 이상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또 단연생, 3개월, 6개월, 뭐 일모작, 일작기 그 농작물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우철 지부장이 여러 가지 그 우려되는 사항들을 이제 표출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도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정책위원장님이 3년, 5년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우리가 취득세법을 보면은 이제 농지를 8년 경작하면은 50% 감면하는 제도를 감안했을 경우에 적용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할까를 상당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여부를 또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농지에 너무나 어떤 규제 쪽으로 몰고 갔을 경우에 여타의 부작용에 대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연산 생물이 2년 이상 뭐 도라지 같은 거는 2년 이상 되지만 또 일반 밭작물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농지를 자격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자격 목적으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한도 1년은 지난 후에 그 소유자가 경제성을 판단할 기회를 주려고 전용 기간을 1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서도 3년을 정한 이유가 농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노하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년으로 정한 이유를 좀 첫 설명해 주시죠. 번째는 뭐 그 농사의 경험에 의해서 3년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농지법 그리고 친환경 농업법 그다음에 이게 단연생 작물인 경우에 이게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생 작물과 단연생 작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농지법에는 이게 그 단연생 작물의 생육을 2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임야 등 타 작목 예를 들어 임야에서 이게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3년 이상 이게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게 그 농지로 인정을 하는 거고 농지법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 기간도 농지법에 이게 있습니다. 그게 최소 임대 기간이 3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아까 고성효 정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종사하겠다, 직접 경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최소한도 농업에 그리고 작물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게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저는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농업을 작용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3년을 통해야만이 이게 농업의 경영의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1년 지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농작물을 보면 1년 해서 잘 해는 도 있지만 못 되는 해도 있고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본인이 농업에 스스로 이게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게 경영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3년은 돼야 된다. 이래서 이게 최소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저한테 많이 전화 와가지고 3년 해서 되겠냐? 아까 얘기한 뭐 5년, 1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사유권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지역의 그서의 경제적 활동과도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법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3년은 해야 이게 자격이라고 하는 이게 그리고 농지 기능 강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3년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예. 좀 부연 좀 설명 좀 네, 드려야 되겠네요. 짧게. 우리 아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년이라 아까 이렇게 과도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했는데 사실 농수산신부에서 2007년 이 농지심사 요령 A기에 보면은 1년인 기한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법에 농지조정 특례 관한 사항이 유임이 돼서 이제 도시사 권한으로 유임됐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도시사 권한으로 유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 방침도 좀 참고해서 과도한 규제와 또 실제 그 농지 취득에 관련된 과도한 규제 등 또 농지 취득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보고 경제적 판단을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장님이 어쨌든 이게 1년을 갖고 그 농지 기능 이게 농지 관리를 이게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1년만 갖고.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이게 1년 정도는 그 임대인한테 본인 이름으로 농약도 사고 뭐
출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농지연부도 만들고, 이게 비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지연부를 이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국민연금의 혜택도 있고,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뭐 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고,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이게 농지가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년 갖고는 어느 누구, 이게 저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라고 강화 방침에 저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뭐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 토론 순서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뭐 농지 전용 규제 기간을 뭐 1년이든 3년이든 뒀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농지 활용도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 국장님 말에 지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동안 그 해오던 방식이 이제 비관행을 지금 정상으로 이제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정상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3년든 이렇게 한다면은 솔직히 농지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은 순취득도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 농지에다가 어떤 건설을 하겠다 하면은 매매계약 단계에서 먼저 번 그 토지주 이름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바로 이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비슷한 이걸로서 건축이 허가가 되거든요. 그럼 전용에 대한 여 같은 1년, 2년에 대한 솔직히 해서 그 기간은 아무런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농업을 좀 어떻든 생산적으로 증대해야 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지금 이제 관을 정상으로 돌려가는 이 과정에서 이 어떻든 단계를 거쳐서 1년 또 부족하면 내중에 또 3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솔직히 비거주자 한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토지 뭐 선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 도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당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성여 위원장께서는 뭐 1년, 3년 아니면 뭐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5년, 1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도가 이 정도라도 했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져서, 물론 그 노고는 인정은 합니다만은 지금 지사님이나 제주자치도의 철학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 농업의 중요성, 사회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한 농지의 가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강화를 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존속돼야 된다. 그래야 파괴됐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농지의 특수성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그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 정신도 그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1년이라는 부분은 좀 야박하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그 철학적 마인드를 바꿔서 농지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법은 정말 장기간으로 길게 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발생한 1년이 아닌가, 어느 기준이라기보단.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꼭 5년, 10년을 뭐 도민들 사회에서 고집해서 안 된다면 조금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찾아가면서 그런 협의의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 도에서도 그 1년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지 않고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농민이라든지 우리 허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룰이나 법리라든지 규제 쪽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라고 정하지만은 우리가 농지 전용 과정에서 이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 농지라든지 그런 경관에 위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농지 전용 허가 과정에서 걸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통작거리를 20km를 없애고 거주 6개월 좀 규제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에 용농기간을 1년을 설정하다가 해제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방침과 법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특히 우리가 전용 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농지 전용 증명 발급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제주도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항공 비용, 선박 비용 이런 걸 모두 따져보면은 우리가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작물별 소득별 율이 6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으로 설정을 했지만은 턱을 넘는 데는 상당히
이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1년이나 기간은 뒀지만 다시 부수적으로 소득률을 60% 넘어야 되고 또 농지 전용 과정에서 우량농지라든지 경관에 배치된 부분들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1년 운영해보고 다시 한번 이런 데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권한이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이런 추진해보면서 다양한 이견 속에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고성영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으로 경작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미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서 농지 취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벌어진 것을 이제 고쳐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벌어진 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 제정 준비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할 때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 경사가 심한 농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서 우량농지는 농지로서 기능을 전용을 허가하는데 까다롭게 하겠다는 이런 측면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A밭은 비우량농지, B밭은 우량농지라고 어떤 기준을 가질 거냐에 대한 거는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이 밭은 보기에는 아주 비우량 농지인데 농사가 잘 되는 밭이 있고 B밭은 보기에는 아주 멋진 밭인데 농사가 안 되는 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주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기간은 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무적인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대신 규정을 좀 잘 만들면. 네, 어쨌든 간에 그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기능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의견이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 간의 그 농지 위탁을 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시석 국장님, 그 농지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만 이게 농지은행 제도가 지금 농지임대수탁 제도가 지난해에도 한 408건 이렇게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농지법에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신 분도 있고 특히 외지인 분들은 어쩌면 그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농가들이 최소한도 이제 이렇게 수탁하게 되면 5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년도 보장받고 또 뭐 3년씩 연장도 가능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농지 소유자는 소유권 인정하면서 농업인들은 그 안정된 농업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해 한 408건 정도 실적이 있는데 어쩌면 이번 농지기능관리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농지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농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차인 제주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불법 임대로 해서 이런 보조도 혜택도 좀 받아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임차 농업인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각종 그 농업 정책의 지원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실제 우리가 농지의 소유권 인정해 주면서 반면으로는 농지 임차용들을 권익을 신청하는 데도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지은행 위탁 방식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은데 2005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안 해. 아까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뭐 이게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뭐 맞지 않는 건지 뭐 고성현 위원장님 농민 입장에서 본 뭐 이 농지은행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도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거주하면서 농사 짓지 않은 돈의 거주자가 갖고 있는 농지. 사실상 육지부에 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도 그런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게 법적으로도 당신도 이익이니까 그거 맡기시라 하는 경우 권해드립니다. 저희들도. 근데 그런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농지은행에 가는 경우가 있고 단 여기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본인도 농민이고 싶은데 아까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뺏어가 볼까 봐서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령이고 아니면 몸이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은 벌어지고, 이 관계에서 농지은행으로 못 가는 게 아까 허버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인척 간에 할 수 없이 이제 조카나 뭐 이 주위의 분들이 빌려 쓰는데 그 직불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직불금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은 직불금도 받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거기를 못 가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 방법을 하겠다는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 자간장 조사하는 기간과 맞춰서 위탁해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민들의 임차되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래서 못하는 경우 농지법 20조에 보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이라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약간 그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작하고 싶은 경작자가 대리 신청을 하고 싶은 대리 경작자가 시장 군수에게 경작을 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땅 주인은 누군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는 그래서 이거를 요 밭이 누군지 밭은 모르지만 제가 이 밭을 경작하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주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안 내온 거라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지은행으로 못 가는 부분은 이걸로 해소되면 또 지금 그 알게 모르게 그냥 경작하고 빌려주고 하고 있는 이것들을 농지법 20조를 통해서 해석을 확대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 이 부분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도정의 적극적인 농지법 해석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방식,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철 지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지은행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은행을 일반 그 도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아마 기업형 그 농지 임대 사업자들 10,000평, 20,000평씩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조그만 토지, 예를 들어 외지인들이 그 농지를 이제 사가지고 임대를 이제 줄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가 매도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 그 동네 친척, 그다음 그 동네 분들로 하여금 약간의 사료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아까 대리 경작자 지대를 한다든지 이것은 매우 좋은 지대고 위탁 방식은 그 실질적으로 농지를 또 배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임대하고 싶은데 농지원이 저쪽에 다른 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또 농지를 또 위탁할 적에는 별도로 농지 위탁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위탁비용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럼 위탁비용 수수료를 주고하면서 또 할 건지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 싶고요. 어떻든 연로하신 분들, 제주도에서 경작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아마 위탁 방식을 수긍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임대를 하시는 분이나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야 되고 또 그 음성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농약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농지원부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음성적인 그 위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많은 도민이든 그다음 농지를 이게 취득한 분들이 사실은 농지은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게. 그리고 아까 우리 우철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수수료의 문제 이런 것들도 보완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게 그 아까 우리 농지법 20조에 나온 대리 경작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행 그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안이 제대로 되면 더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위탁 경영의 방식이든 대리 경작자의 방식이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실태 조사도 해야 되지만
홍보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어쨌든 불법적인 농지 임대차를 이제 공적 기관에서 이게 함으로써 인해서 보다 투명하고 토지를 이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그걸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농지법에 정해 있는 게 뭐냐면 농지은행에다가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이게 그 뭐 면적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다 이게 그 받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여기는 5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토지 농지를 거래하고 싶은 분도 이게 사서 농지은행에 이게 이렇게 위탁 경영을 시키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이게 뭐 전용이나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충분히 좀 이게 그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사유재산이 침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하면 사실은 토지도 일정 부분 이게 유지되고 농지가 그다음에 정말 이게 자기가 이게 노후에 제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은 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위탁 경영에 대한 농지은행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농지법 20조에 있는 제2경작자를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지금 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삼촌이 이게 나이 들면 뭐 조카가 버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얼마나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 저도 한 말씀 먼저.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짧게 해주십시오. 외지인들이 그 농지를 찰적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목적으로 해서 농지 취득 증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국정이.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말씀하신 분은 뭐냐면은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제 저렇게 상업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임대 수탁 하더라도 그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자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겠다는 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거는 그렇지 말고 아니요, 소유권 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불가능하냐면은 아니면 자경으로 농지 목적을 취득을 했는데 우리가 뭐 특별조사든 실태조사든 들어가서 처분 의무 부과를 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부과 이전에 그 행위를 해버리면은 그 소유권도 인정되고 아까 같이 농지 임대 수탁을 통해서 임차인도 보호되고 그래서 윙윙하는 상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실태조사를 도에서 9월달에 해가지고 이게 처분을 받으면 못합니다. 그분은 처분 이전에 지금 어쨌든 처분 이전에 그걸 뭐 하면 다시 답변드리면 뭐 이왕 진행될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장 이렇게 특별조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7월달까지는 준비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이런 얘기도 정리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경유의 수를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때 또 결과를 보고 또 이 농업 정책을 어떻게 가까이 부분도 운영의묘를 살리겠습니다만은 단 우리가 아까 그 연초에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외진이 농지를 소유한 것 중에 218필 조사를 표본적으로 해봤더니 121필지 즉 36%가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너무나 이건 이렇게 가서는 농지 관리가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별 자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일반 농민들이나 토지 소유자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 당국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특별조사 과정에서 미리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특히 아까 대리 경작자 제도 부분도 우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위원장 말씀 듣고 예. 그 농지은행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될 접근성이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것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옛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광역화, 토지를 많이 가진 집단화,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그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이 나이 드신 분과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과 물론 공사와 행정이 주체가 다릅니다만은 농지은행이 읍면동으로 파견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아니면 또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치도에서 이제 권한을 좀 받아올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읍면동이 지역을 알고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것을 업무 위탁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와 행정이 같이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읍면동이 내가 위탁할 농지도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위탁 받을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간단히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뭐 시간 짧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몰라서 하는 부분하고 접근성의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부분은 아까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접근성 문제는 우리 읍면동에 그 우리가 공사와 협의해서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제주도의 그 농지 기능 강화 방침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늘 7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에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그 실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력과 시간 그동안 거래된 토지가 한 10만 필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할 것인가? 혹시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아까 허창원 의원이 말씀한 대로 많은 인력과 예산, 조직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당국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그럼 7월까지는 아까 여러 가지 염려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까지 준비 단계를 두고 그다음에 1단계는 우리가 내년 2월까지 그 최근에 문제된 토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 3년 이내 토지를 한 15,000필지를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2단계로는 도내 거주자 중에 자경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단계로 한 45,000필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까지 3단계까지 해가지고 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방대한 작업을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물론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마을별로 이제 주민들도 유축도 해서 명예 지도관도 임명하겠습니다만은 인력과 조직도 동원하겠지만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방법이냐면 최소한도 그 휴경 여부 부분은 좀 과학적 기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HIX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인데,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저 해가지고 이제 그 위성 사진과 빛으로 이용해서 작물 식물 작물 재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도 동원해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지역 주민과 협조, 뭐 도의회, 뭐 그다음에 우리 농민회,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우리 중개사 협조 얻으면서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뭐 유의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려되는 사항, 허 의원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인력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읍면의 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한 분의 직원이 이게 해왔던 업무입니다. 상당히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법이나 조례에 보면 그 전용과 관련된 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목조목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서류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못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단기간에 그 많은 면적을 이게 실태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력과 조직이 얼마나 잘 움직일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우려되는 건 지금 250명 정도 이제 그 인력을 이게 가동하겠다. 새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1인당 7만 원입니다. 이게 그 7만 원 갖고 이게 뭐 알바생이 됐든 어쨌든 그 조사하는 기간 동안만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250명이라고 하는 수를 가고 이게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은 이게 보다 더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의 문제,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충분하게 저는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위성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휴경지에 따라서 이게 그 뭐 비농업인 거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가서 뭐 서류도 다 검토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강조드리면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죠. 예, 상당히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뭐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뭐 예산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 단계에서 확보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계까지도 우려의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지 부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든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도 인력과 조직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아까 좋은 그 감시 제도가 있어서 파악할 적에는 굉장히 인력과 시간이 좀 전략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첫째 그 조사의 진정성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중에 결과적으로는 내중에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또 종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조사한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친척 동네 분들이 거기에 동네에서 임대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내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내중에 너 말이지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서는 솔직히 위험함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그 염려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와 같은 거라든지 어떻든 동네 그 위해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것이 좀 조사의 진정성. 그 다음에 솔직히 해서 저희들이 이 관에서 이것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를 저희 알고 있습니다. 농지 실태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을 문제하고 인력의 문제가 이제 크게 뭐 이게 문제라고 봐지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들이 어느 번지에 보리를 갈았습니다. 그 보리에 그 국립종자원에서 오늘 뭐 심사를 와야 된다. 그럼 저거 안 갑니다. 공무원 한 분하고 평가위원 한두 분이 갑니다. 가면 몇 번지 뭐 1시간 안에 갔다 왔어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봤을 때는 그런 조사는 인력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은 핑계일 것이고 핑계를 안 하려면 핑계를 찾는 것이고 하려면 방법을 찾습니다. 아까 좋은 고도의 방법, 위성과 그 방법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가 보고 또 하나 더는 아까 우철 지부장님인 우려의 말씀으로 하신 그 지역민과의 민간의 합동인데 이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민감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위원을 젊었을 때도 했었는데 이게 위원을 맡은 사람이 책임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이장님 또는 아니면 그 이장직을 지냈던 분들이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하는 부분 이럴 수가 있다 하면 상당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과 그 지역 위촉하는 위원과의 관계를 정말 도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 뭔가 이거 그 서약도 물론 하지만 책임성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면 나는 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고 방법을 찾으면 할 의지를 가지면 방법도 나오고 대신 시간은 그거에 맞는 시간을 2006년 말까지 16년 2007년 3월까지. 16년 2017년 3월까지. 2017년 3월까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짧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실태 조사가 끝나더라도 후속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현행 농지법에도 보면 뭐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또 팔도록 강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 그런 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2013년, 2014년에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가 한 88건, 지난해가 한 150건 정도가 이제 불법 사례가 발견돼 있고 2013년도부는 행정처분을 했고 2014년은 현재 청문 절차 진행 중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그 유법사항이 발견되면은 바로 이렇게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청문 절차법에 의해서 1단계로 1년 동안
유예기한을 둡니다. 자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각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매각 처분 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해마다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매해마다 부과를 100분의 20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들은 이게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능을 좀 근절시키고 원래 농지는 원래 기능대로 회복해주고 만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토지나 농지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정당한 절차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절차 진행하면은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은 해소하면서도 우리가 농지를 공유자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는 사례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그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어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간에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행정처분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한림 일정 지역에 지난해 이제 외지인을 내서 가지고 진짜 270피지, 280피지를 그냥 대진 내서 무차별하게 농지를 임대를 해서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제주도가 국제 야외 도시지만은 이걸 규제 완화해서 이걸 그런 측면에서 막 갈 거냐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주 국제 다도시를 목표로 달성하고 우리 원래의 농지 기능도 회복하고 특히 우리가 안보적 차원에도 농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법에도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일단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지 허 의원님. 일단 그 실태 조사 이후에는 위법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농지법에 보면 제3조에 2항에 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소유 내지는 이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김병헌 이제 양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농지라고 하는 건 진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투기를 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태조사 이후에는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에 그게 뭐 위탁 관리를 시키든 아니면 뭐 매각을 하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농사를 짓든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선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투자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철 지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그 처분 명령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처분 명령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농지법 적용을 관에서 해태했거든요. 묵인 방치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한 만약 이것이 처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수하게 된다면 법적 소송은 이건 불가피합니다. 자기 재산권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옛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농지 수익 자격증 증명도 주고 농지 관리 감독 책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솔직히 해서 이 제주도 벌써 그 농지가 육지에서는 그렇게 소문났습니다. 제주도 도지 전체가 농지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그 땅들이 투자가 지금 안 받아주는 것이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대 이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제자유 도시로 해서 아주 성과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 자본, 중국 자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칫 이와 같은 정책들이 또 폐쇄적이고 일관성을 또 잃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러한 지혜로 인식된다면은 외지 자본들이 제주도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은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이민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일관성이 없고 자꾸 상향 조정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천, 원주 이런 데로 지금 자꾸 이렇게 이동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심히 이것이 향후 도중에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 효과는 그 지금 같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보다는 국토법상의 그 농지거래 허가제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2008년도에 제주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당시에 도에서 말한 겁니다. 이게 국토법에 따라서 이게 관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결국 지금 이게 이번에 우리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이게 도에서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국토법에 이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은 스스로 실패한 거라를 도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2008년도 이게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실시도 사실은 이게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농지가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이게 비가역성이라죠. 그러니까 한번 농지를 전용하면 다시 농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농지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아까 이제 우리 그 기능 강화 방침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돼서 이제 투자자가 됐든 농민이 됐든 사실은 이게 서로가 다 생산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도의 보완책을 통해서 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우철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농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이 안정화 대책하고 거점 똑같습니다. 거점. 왜냐하면 우선 그 외지인들이 토지 자체를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 빼놓고서는 농지 거래 자체는 실수자를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지을 목적으로 한 사람만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뭐 엄청 강력한 거죠. 하지만 이 법은 제주도 그 농지 이 어떻든 이 거래라든지 이 제도를 경직시킬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안정화 방침을 이렇게 잘 유도리성 있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보고요. 또 효과적인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그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지정을 해서 하면은 뭐 잡음이 생기진 않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성현 위원장님, 그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외에 어떤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완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일단은 그 허가제에 대한 부분도 네, 그 허가제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일 드려도 된다. 농지도 가격 상승이 가파르면 농민들도 불안하고 지역 다 불안해집니다. 물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이거 나는 당장 정말 어려우니까 팔아서 써야 이거 현금화 시켜서 써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농지 가격 상승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이게 아까 그 국토법상에 갖고 있는 이제 제도인데 그걸 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가능하다면 위임받아 읍면 지역별로 이제 이게 너무 거품이 낀다 하면 뭐 1년 또는 뭐 이렇게 6개월 정해서 충분히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농지 가격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팔아서 그 가격으로 그 값으로 농지 가격의 이자와 적정 이윤이 합쳐졌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적당한 농지 가격이 형성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농지에서 그 평당 10만 원짜리를 농사지어서 약 10,000원어치를 번다 그러면 이자 내고 그나마 좀 남는 게 있으니까 10만 원짜리 정도는 농지로서 기능을 합니다. 30만 원짜리 가가면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적 가치는 있다. 그렇게 이렇게 관리가 강화가 되어지어 가면 농지로서 기능이 되어져 갈 것이고 또 하나는 꼭 농지에만 이제 그 건설을 통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나머지
땅들도 토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것으로 집중을 시켜주시고 그 나머지 지역 경제가 뭐 위축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도민사회에서 우려되는 것이 우려스럽게 보는 게 아닌가. 농지는 농지대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 경제 활성화 쪽은 그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토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나머지 세 분 짤막하게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토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국장님. 네, 도민 여러분한테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 하에서 농지를 원래 기능대로 회복을 하자는 뜻이 되고 특히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투자가 위축되거나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와 우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투자와 농지 자원 관리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한다 그러면은 제주 국제 도시 발전은 분명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특히 그것도 말씀드린다마는 이번에 농지 기능 관리 방침은 농지 규제가 아닌 걸 분명히 도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예. 농지는 사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제주 균형 발전에 아주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는 농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농업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FTA라는 여러 가지 농업의 무한 경쟁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철 지부장님께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농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는 지금 수요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가 가다하게 오르는 사실은 농지의 그 수요가 주로 농촌의 전원주택이라든지 농지의 그 전용 이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론 제주도에 지금 현재 택지 개발지구가 없어서 그 수요자들이 지금 농촌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개발 단지를 도에서 지정을 해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이 농지를 이제 취득하면 실제로 농지를 외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를 옛날에 있던 중과세제도를 그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를 거래를 못하든지 보유를 하지 못하는 정책 이것이 나중에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지는 농민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와 난개발,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식량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